집에 혼자 들어가 게스트룸 침대에 몸을 맡긴 태연은 금세 깊은 잠에 들었고 갑자기 이불 속으로 스며드는 낯선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곧 서서히 내려가는 바지의 지퍼 소리. 여보, 오늘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맛있게 해줄게요. 차갑고 도도하기만 하던 여자, 둘째의 아내 소희 씨. 지금 그녀는 내가 둘째 동건인 줄 알고 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태현은 네 형제 중 맏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는 늘 장남인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8살이나 어린 둘째 동건은 언제나 형에게 의존적이었고 태연에게는 아들 같은 동생이기도 했다. 그런 동건이 어느새 결혼을 했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동건의 아내, 즉 소희 씨에 대한 평가는 늘 좋지 않았다. 예쁘고 젊었지만 말수가 적고 차가운 성격. 가족 모임에도 얼굴만 내밀고는 이내 사라지곤 했다. 친근하거나 털털한 면이 전혀 없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는 거리감만 안겨주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을 정리할 문제가 있었다. 태연은 그 문제로 동건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마침 동건이 사는 지역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 일을 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약속이 일찍 끝나버렸다. 그래서 동건에게 전화를 걸자 형님, 저랑 아내 둘 다 아직 회사에 있어요.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라며 선뜻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태연은 처음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동건의 말 속에 깔린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둘째는 큰형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바꿔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정리가 눈에 들어왔다. 태연은 게스트룸에 마련된 침대를 발견하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길고 피곤했던 하루 탓에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어렴풋이 깨어났지만 여전히 눈꺼풀은 무거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불 속으로 스며드는 낯선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곧 서서히 내려가는 바지의 지퍼 소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놀라움과 당황,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율이 밀려왔다. 숨이 막힐 듯 긴장했지만 몸은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째 동건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방은 어두웠고 소희 씨는 오늘 남편이 먼저 돌아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했다. 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차갑고 도도해 보였던 그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어쩌면 무언가 다름을 느낀 것 같았다. 그리고 방 안의 긴장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짙어졌다. 정태현은 온몸이 굳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착각한 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도도하고 차가운 줄만 알았던 소희 씨. 그녀가 남편을 향한 욕망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마치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그녀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고르며 손을 멈추었다. 어둠 속에서 긴장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태현은 눈을 감은 채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게 내쉬려고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의 정적은 오히려 그의 가슴 뛰는 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작게 들려온 그녀의 숨소리. 그녀는 분명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낀 듯했다. 손끝이 떨렸고 곧 천천히 이불을 젖히며 몸을 물렸다.
태연은 그대로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짙은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놀람, 혼란, 충격. 소희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주버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정태현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굳어버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춰 선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몇 초, 아니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황급히 몸을 뒤로 뺐다. 이불을 움켜쥐듯 정리하며 뒤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떨리는 어깨가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인 줄 알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이내 방을 나서려는 그녀의 발걸음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정태현은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와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고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의 장면은 너무도 선명하게 새겨졌다. 차갑고 도도하다 여겼던 소희 씨가 어둠 속에서 보여준 낯선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태연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아니야. 그래, 이건 실수일 뿐이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머릿속엔 그녀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태연은 잠에서 깼다. 나와보니 소희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제의 당황과 흔들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네, 그래요. 나이 들고는 아침잠이 없어서. 태연 역시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그러나 서로의 시선이 잠시 스쳤을 때 둘은 동시에 눈을 피했다. 말없이 밥을 차리는 그녀.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연.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는 주방은 어제의 밤을 은밀히 증언하는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침 식탁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녀는 정갈하게 반찬을 놓고 차분한 손길로 밥상을 차렸다. 겉으로 보기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차가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태연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져 보였다. 젓가락을 드는 그녀의 손끝이 간간히 떨리는 듯했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욱 분명했다. 잠깐의 침묵을 깨고 그녀가 뒷모습으로 말을 던졌다. 어제 일은 그냥 잊으세요. 저도 아무 일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차분했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떨렸다. 태연은 대답 대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래야죠.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도 잊지 못하겠다는 절망 같은 갈망이 숨어 있었다. 며칠 뒤 형제들이 모두 모여 아버지 부동산 문제를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동건과 소희 씨 역시 함께였다. 다른 형제들은 농담을 섞어가며 웃었지만 태연은 시종일관 무겁고 복잡한 마음이었다. 소희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댁 식구들과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그러나 태연은 그 눈가의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어제 이후 그녀의 모든 행동은 더 이상 무심하게 보이지 않았다. 짧은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녀는 곧장 시선을 돌리며 무심한 척했지만 그 차가움 속에 감춰진 혼란은 분명 느껴졌다. 동건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형들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들어올 테니 기다려. 네. 짧은 대답뿐. 여전히 도도한 태도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태연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형제들이 모두 빠져나간 집안에는 태연과 소희 씨 단둘만 남았다. 짧은 정적. 부엌에서 그녀가 컵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아주버님, 차라도 드릴까요?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좋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그녀는 컵을 들고 다가왔다. 순간 손끝이 잔을 건네며 태연의 손등에 스쳤다. 짧고 우연한 듯한 접촉이었지만 둘의 심장은 동시에 크게 요동쳤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운 듯 했으나 깊은 곳 어딘가에 감춰진 불안과 동요가 스쳐갔다. 태연은 애써 시선을 거두며 컵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미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지고 형제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전류가 공기 속을 타고 흘렀고 그것이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문이 열리고 동건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시선을 거두며 자리를 정리했다. 태연 역시 무심한 얼굴로 담배를 물었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태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분명하다. 그녀도 흔들리고 있다. 나만의 망상이 아니야. 그 눈빛, 그 떨림. 무엇보다 그날 이불 속에서의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했다. 스스로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그날의 장면들이 심장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태연은 핑계를 만들어 둘째의 집을 또 찾았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시간이 흘렀다. 태연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동건이 갑작스레 부탁을 했다. 형님, 이번 주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지방에 좀 내려가야 해요. 아내를 놔두고 처음 자리를 비우는 거라 걱정이 되네요. 이쪽에서 일 보시는데 게스트룸에서 며칠 계시면 안 될까요? 순간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숙소를 잡으려 했는데. 그 말은 담담하게 흘러나왔지만 속으로는 차오르는 기대를 감출 수 없었다. 동건이 출장을 떠난 첫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고 낯선 정적이 깔려 있었다. 소희 씨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저녁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손길에는 작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아주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짧은 말, 무심한 태도. 하지만 그 무심함조차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태연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흰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차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게스트룸에서 누워있던 태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나와 거실에 앉았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리고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소희 씨가 가볍게 가디건을 걸친 채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들었다. 둘은 짧게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잠이 안 오세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응, 뒤척이다가. 태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문 밖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 옆 얼굴이 이상할 만큼 아득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태연은 결국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제부터, 아니 그날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하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아주버님, 제발 그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태연은 멈추지 않았다. 난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너무 위험한 거 알아. 그런데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버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려고. 그 말은 곧 그녀 역시 잊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없었다. 태연의 심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서로의 숨소리,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뒷걸음질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하는 눈빛. 그러나 끝내 피하지 못한 채 떨리는 순간으로 그를 맞았다. 짧고 뜨거운 위험한 순간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어두운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형제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완전히 선을 넘어 있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태연과 소희 씨는 그 불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갈등, 두려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갈망. 아주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말은 거기서 멈췄다. 더 이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태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는 잠시 몸을 굳히며 숨을 고르더니 끝내 뒷걸음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눈을 감으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순간 시간이 느려졌다. 금지된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다. 가까워진 숨결,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엔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곧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듯 입맞춤은 거칠어졌고 서로의 품에 안긴 두 사람은 더 이상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태연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그 손끝은 거부가 아닌 갈망의 표현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그 말은 멈추려는 다짐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태연은 낮게 답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못 참겠다. 안방 대신 게스트룸으로 향한 두 사람.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억눌려온 욕망이 한꺼번에 풀려나듯 서로를 향한 손길은 조심스러움 대신 격렬함으로 바뀌었다.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서로의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뒤엉켰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형제의 울타리도 시댁의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긴 숨결이 오가는 사이 그녀의 차갑던 눈빛은 사라지고 낯설 만큼 뜨거운 열기가 깃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심한 형수가 아니었다. 오롯이 한 여자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태연을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아주버님. 아니, 태연 씨.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금단의 경계를 허무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 소리에 태연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는 단숨에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끝없는 갈망 속에 서로를 탐했다. 밤은 길었고 숨소리와 떨림이 오랫동안 방 안에 맴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그녀는 태연의 품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다. 우린 큰일을 저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다. 태연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래, 큰일이지. 하지만 너무 좋았다. 그 순간 둘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결코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밤은 두 사람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벽은 무너졌고 마음의 문은 완전히 열려버렸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뜨거운 순간이 지나고 방 안은 차갑도록 고요했다. 새벽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옅은 빛이 엉켜있는 몸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곁에 누워있는 소희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차갑고 도도하기만 하던 여자가 지금은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은 얼굴로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순간 태연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는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곧 천천히 팔을 뻗어 태연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또다시 서로를 갈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애써 감춰왔던 외로움, 묵묵히 누적된 갈증, 그리고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불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그 아슬아슬한 위기감이 오히려 불을 더욱 거세게 피웠다. 다음 날 아침 동건이 돌아왔다. 집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소희 씨는 태연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고 태연 역시 형답게 담담히 웃었다. 그러나 둘만이 아는 비밀은 이미 너무 깊이 새겨졌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속 잠시 스치는 눈빛 하나에도 어젯밤의 뜨거움이 되살아났다. 동건이 돌아온 뒤 집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형제들과의 모임에서 보여주던 무심한 소희 씨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태연 역시 큰형답게 담담하게 행동했다. 며칠 후 주말 형제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식탁 위엔 다양한 음식이 놓였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음소리가 났다. 그러나 태연과 소희 씨는 웃음 사이사이 스치는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긴장된 눈빛을 동건이 곁눈질로 보았을 때 짧은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도 그녀와 눈길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떨림과 열기. 그것은 다시는 멈출 수 없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늦은 밤 집안은 이미 고요에 잠겨 있었다. 동건은 술자리에 다녀온 탓인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거실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직 깨어있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태연은 손에 들린 컵을 굴리며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소희 씨는 말없이 커튼을 정리하다가 그의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다. 아주버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다. 저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차가운 눈빛 대신 깊은 흔들림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려고 했는데 아주버님 얼굴만 보면 자꾸 그때가 떠올라요. 말끝이 떨렸고 이내 눈가가 붉어졌다. 태연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다. 나도 잊지 못했어. 태연은 낮게 말했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는데 너만 보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갖고 싶어서.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자 모든 것이 설명된 듯 했기 때문이다. 둘은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주버님, 저 외로웠어요. 동건 씨는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늘 바쁘고 늘 집보다 일을 우선했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단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터져 나오는 듯 했다. 태연은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뜨거운 열망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더는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단호했다. 그 말은 금단의 선을 넘어선 두 사람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뜻했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죄책감과 욕망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동생을 배신한다는 두려움. 그러나 그녀를 놓칠 수 없다는 갈망. 결국 그는 눈을 뜨고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올렸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다. 짧고 강렬한 입맞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가 아닌 해방이 담겨 있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의 시작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분명한 선택이자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